카니발이 4세대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상품성이 좋아졌죠. 여기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까지 탑재가 됐고요. 이 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간단한 시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크게 설명해 드리지 않을게요. 모닝부터 시작한 디자인이 소렌토를 거쳐서 카니발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이 디자인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꽤나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 없이 완성도 높다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내를 봐도 그렇게 크게 변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약간 곡률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공조장치 부분을 하나로 처리해서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이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단점이 있다면 이 조작을 위해서 한 번 더 뎁스를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서 먼저 이 파워 유닛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진은 1.6 터보 사양입니다. 180마력에 토크는 27kgps를 만들어내고,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위치한 모터는 약 73마력 정도를 만들어내고, 최대 토크는 31kgpm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더해진 시스템 출력은 245마력, 토크는 37.4kgps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10마력 정도 높아지고 토크는 1.7kgps가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좀 덩치도 크고 무겁다 보니까 출력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기아는 이번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으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하이브리드 기술을 이용한 전용 기능들입니다. 이 라이드, 이 핸들링, 이 EHA 정도를 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술로는 이제 새로운 쇼크 옵서버가 적용됐다고 해요. 하이리무진에 적용되는 이 전용 사양을 일반 모델에도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승차감 부분을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정숙성의 향상이에요. 여러 가지 흡차음재를 더욱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서 이 정숙성 부분을 조금 더 높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이드나 이 EHA 부분이 조금 운전자가 느끼기 힘들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핸들링 부분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보고, 코너를 들어가서 코너를 빠져나갈 때 이 제가속을 하는 시점, 터보렉은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 전에 모터가 먼저 밀어줍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운전자가 좀 답답하지 않고 호쾌하게 나가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칭찬을 하고 싶어요. 엔진 같은 경우는 1500rpm에서 4500rpm까지 최대 토크가 유지가 됩니다. 약 1800rpm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이 엔진은 최대 토크를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기 모터는 바로 또 최대 토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토크 변화가 일정하게 나오는 부분은 승차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크고 무거운데 1.6 터보로 잘 이 차를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것 같은데, 한번 가속 페달을 밟아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 최대 가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 차가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디젤 모델과 비교하면 오히려 성능이 더 좋게 나왔죠. 하지만 현재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초반에 출발을 할 때 좀 휠스핀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노면의 온도가 올라서 타이어 접재력이 확보가 된다면 가속 성능을 좀 더 단축시킬 수도 있을 여지도 충분합니다.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에서, 그리고 최대 발진 가속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 모두에서 카니발 하이브리드 전혀 힘의 부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새로운 쇼크 옵서버 적용을 통해서 승차감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보겠습니다. 초반에 프론트 임팩트 부분은 조금 더 뭉툭하게 들어오고, 후륜 쪽에서 충격을 상쇄를 시킬 때 너무 출렁거리거나 그런 거 없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한번 쑥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숙성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카니발 디젤 모델과 함께 정숙성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카니발 디젤도 그렇게 시끄러운 차는 아닌데, 확실히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엔진이 개입할 때입니다. 소리를 비롯해서 이 스티어링 쪽에도 약간의 진동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좀 엔진이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긴 하네요. 자, 스티어링 감각을 보면 얼라이닝 토크가 조금은 약해 보이긴 해요. 이제 금방금방 돌아오진 않고 정상 궤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운전자가 추가적인 조작은 조금은 필요한데 차량의 주행감을 방해하는 요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패들도 있어요. 이 패들이 재밌는 게 이 에코 모드에서는 패들을 조작하면 회생 제동량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기어 단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현대기아가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참 잘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와 물리적인 변속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패드를 만들었다는 점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스마트 회생제동 기능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차의 거리가 멀어지면 중립주행과 같은 이 탄력주행을 최대한 많이 하고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회생제동을 크게 늘려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 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네, 이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뒷좌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7인승 모델이어서 공간도 넓게 쓸 수 있고 옵션으로 들어가는 이 고급 2열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통풍이나 열선을 비롯해서 이 마사지 기능도 다양한 모드를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전 마사지는 그냥 뭐 뒤에 요추 지지대가 그냥 올라왔다 내려왔다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좀 삐죽한 모양으로 형상을 달리해서 그냥 그 정도로 좀 눌러주는 느낌이었었는데 두드리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강도 조절도 할 수가 있고 단순히 허리와 엉덩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리 받침대 부분까지도 진동이 온다는 부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전후 슬라이드를 비롯해서 움직임 폭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 시트 착자감도 굉장히 좋고요. 자, 시트를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승차감을 한번 봐볼까요? 어떤 고급 리무진이나 아니면 고급 밴에서 느낄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을 닮은 그런 승차감까지는 만들어지진 않고 있어요. 조금은 이렇게 툭툭 올라오면서 이게 쳐주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것보다는 현재는 이 시트 때문에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엉덩이를 통해서 나오는 진동보다 등과 이 헤드레스트 쪽에서 나오는 진동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9인승 모델을 나중에 시승을 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인 승차 환경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한두 명의 그런 탑승 인원이 아닌 여러 명이 탑승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승차감을 만들기 위한 세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무게가 늘어나면 그때 이 카니발이 원하는 그런 승차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간단하게 시승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차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가격표를 직접 한번 봐봤어요. 소위 깡통형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프레스티지 트림도 상당히 구성은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ADAS 부분도 충실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차로 유지 보조도 가능하고 시트 같은 경우는 앞좌석에 1열 통풍 시트도 잘 갖췄고요.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 차 만들기를 한번 해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니발의 ADAS 부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를 하는 것을 저희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ADAS 시스템은 거의 앞부분에 대응을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측방 기능을 비롯해서 안전 하차 경고 같은 이런 미니밴에서 필요한 기능은 거의 빠졌기 때문에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 카니발은 우리 가족 모두가 이용하는 차니까.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를 하려고 봤더니 12.3인치 계기판을 또 추가를 해야 하더라고요. 오케이,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성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컨비니언스 옵션도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기 힘들면 안 되니까 파워 슬라이딩 도어 좀 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아무리 깡통이라고 하는 그 프레스티지 트림이라고 해도 이것저것 넣어 보니까 상급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의 가격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것으로 알 수 있죠. 카니발은 아무리 적게 받아도 노블레스 트림의 가격은 받고 싶은 거예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시건 디젤 모델을 구입하시건 추천 트림은 노블레스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노블레스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여러 가지 기능을 비롯해서 안전까지 겸비한 그런 완성도 높은 카니발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3.5 모델 대비해서 455만 원이 비싸고 디젤 모델과 비교하면 또 260만 원이 비쌉니다. 그럼 이 디젤 모델이랑 비교를 해서 하이브리드를 구입했을 때 더 지불한 260만 원의 그 금액을 얼마나 운영을 해야지 이 세금과 유류비를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될까요?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1년에 2만 킬로를 주행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연간 세금이 한 29만 원 정도 나오고요. 디젤 모델은 한 56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공인 복합연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현재 유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하이브리드 모델에 1년 2만 킬로 주행했을 때 유류비는 약 227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디젤은 231만 원 정도를 내게 되고요. 그렇다면 세금하고 유류비를 더하면 하이브리드가 디젤보다 연간 3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했을 때 초반에 주차한 그 260만 원이라는 가격을 상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먼저 나는 조금 더 시끄러워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차량 구매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디젤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조용한 차를 원하고 그리고 미래 기술을 경험하고 싶으며 조금 더 이 승차감을 비롯해서 운전 감각도 좋은 차를 원한다. 그러시면 초반에 투입되는 금액이 조금 더 높더라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하시는 쪽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현재는 카니발 디젤과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보고 계십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연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하고 참고치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함께 했고요. 가격이 조금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자를 비롯해서 뒷좌석 탑승자까지 이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여지만 있다면 정말 카니발은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에서 준비한 카니발 하이브리드 영상이었고요. 저는 김선웅입니다.